탈퇴를 결정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탈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조합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서 계속 돈 내야 돼요. 그런데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높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 지역주택조합이 거의 지옥인 곳이 많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뭐 계속 돈만 내라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들 탈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뭐냐면 여러 명의 거주자가 돈을 모아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아파트를 지어보자고 하는 그런 조합인데요.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을 법률 용어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법인 사단은 마치 동업처럼 투자해서 아파트를 짓다가 너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탈퇴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남는 조합원들 피해 아니냐, 이렇게 법원에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한 3년 전부터 법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꾸준히 법원에 지역주택조합 이거 잘못됐다, 지역주택조합 이거 비리가 많다, 너무 잘못됐다, 현재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꾸준히 제기해서 법원에 어필을 했었고요. 저도 많이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점차 변화가 일어났고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이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유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대부분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시려면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분양 받으실 거면 그냥 받으시면 돼요. 내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분양 받는 것이 내가 이익이겠다 하면 돈 내고 분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조합장, 조합 임원들이 한탕 크게 해서 비리가 만연하고 돈도 없고 계속 돈만 내라 그랬다, 중도금은 대출받기로 하고 잔금 지급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계속 돈 먼저 내라고 한다,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투자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탈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탈퇴를 결정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탈퇴를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납입금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탈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조합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서 계속 돈 내야 돼요. 추가 분담금 내라고 하면 내야 됩니다. 총회만 거치면 추가 분담금 계속해서 거둘 수 있어요. 난 조합원이고 탈퇴를 하지 않았으니까 총회를 거쳐서 분담금 높이겠다고 하면 난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높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할 시점에는 더 높아져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더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은 현장도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면서 내가 분양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해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납입 의무, 향후 발생하게 될 추가 분담금 포함해서 계속 납입할 의무가 지속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탈퇴를 해야 이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채무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고 만기 때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결국 우리는 만기 때 원금을 갚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신용상의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일단 안 받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차에서 5차, 6차까지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최대한 중도금 대출이 더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대출로 들어간 돈은 우리가 결국 다시 탈퇴하고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져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찾아와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최대한 빨리 중단시키고 대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조합이 잘 지어지면 좋은데 청산, 해산 절차를 거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런 조합이 해산, 청산을 할 때 이런 채권 채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이 됐었어요. 그렇게 개정이 되고 나니까 조합의 채권자들이 단순히 조합에만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주택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조합이 이렇게 청산, 이렇게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미처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소송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조합에서 최대한 빨리 탈퇴를 하고 조합의 채권자로서 내가 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내가 조합의 조합원으로 남아있다면 나도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유로 만약에 탈퇴를 결정을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탈퇴하는 것이 이익인 것입니다. 그럼 지역주택조합에 탈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규정에 의한 탈퇴입니다. 계약서 혹은 정관을 보면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탈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큰 폭으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에요. 내가 처음 계약할 때 추가 분담금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추가 분담금이 원래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억 원 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추가 분담금으로 1억 원이 들었다든지 1억 5천만 원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높은 금액의 추가 분담금이 생긴 거잖아요. 이건 내가 계약 체결했을 당시보다 엄청 큰 금액의 추가 분담금이 생겼고, 이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1000세대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1000세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500세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세대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세대수가 준다는 것은 수익성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수익성이 감소한다는 뜻은 내가 낼 돈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낼 돈이 2억 원이었는데 이런 사정 변경, 세대수가 줄거나 조합원들이 탈퇴해서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난다면 그건 사정 변경이 생긴 거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탈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2018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내에 착공되고 완공돼서 입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25년이 지금까지 첫 삽도 제대로 못 두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처음에 2년 내에 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합에서 그렇게 홍보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이 지금도 제대로 착공도 안 되고 있고 사업계획 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라면 이건 지연돼도 너무 지연된 거니 사정 변경이 생긴 거고 탈퇴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허위 가장 광고를 조합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에 의한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만약에 한 채가 있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세대주가 아니라 애초에 세대원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조합에서 특별히 확보하고 있는 호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조합원 자격을 못 갖춘 사람들에게 속여서 기망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돈을 받는 것이죠. 이건 허위 가상 광고, 기망행위, 그리고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서를 체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건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확보율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 확보율 95% 이상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후에 착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공사도 선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 착공하고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계약 체결하면서 그런 속이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토지 거의 90% 확보됐습니다. 이제 뭐 한 2달 뒤면 95% 확보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훨씬 못 미치는 토지를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허위 가상 광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 확보율이 90% 이상, 95% 이상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꼭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서 곧 완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면 이 사기,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률 자체를 속일 수도 있어요. 1000세대를 가정을 했을 때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현재 1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500명이다, 600명이다, 이제 곧 이제 조합원 마감된다, 뭐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충분히 조합원들이 이제 모였다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조합원 그 가입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합원들이 많이 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조합 가입 계약을 이렇게 권유를 해야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게 사기, 착오, 취소로 우리가 취소, 탈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심 보장 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안심 보장 증서가 뭐냐면, 만약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이 안 되거나 특정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 냈던 납입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증서인데요. 이 보장 증서 자체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심 보장 증서를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장 해서 이렇게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상황은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는 상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걸 발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조합에 있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반드시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계약서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시점이기 때문에 총회를 할 수가 없어요. 총회를 할 수도 없는데 조합장이 임의로 이런 안심보장증서를 만들어서 교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안심보장증서가 이제 무효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이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내가 냈던 그 납입금이 이렇게 보장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한 그 본 계약도 무효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도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니까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한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도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는 것 자체가 효력도 없는 이런 증서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만약에 조합에서 알고 있다면 속이는 거예요. 기망행위하는 것이고, 조합에서 모르고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빠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호수 지정 문제입니다. 쓰다 보니까 글자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동호수 지정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 보시면 거의 다 동호수 지정돼 있어요. 가입 계약할 때. 그런데 동호수 지정은 95%의 토지를 확보하고 나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드디어 동호수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가입 계약을 할 때 마치 뭐 107동 2701호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조합원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동호수를 지정되게 돼 있는데 조합도 설립 안 된 상황에서 마치 107동 2701호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계약서에 적어주고 체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합에 가입하는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로얄동, 로얄층, 남향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뒷동, 서향, 낮은 층 이걸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하게 속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주장을 해서 탈퇴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고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주택법에 기재된 조합원 자격 자체가 이제 상실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고 탈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는 아무 이유 없이 조합원이 세대원으로 변경해서 탈퇴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조합에서는 돈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너가 잘못해서 한 거 아니냐. 우리 열심히 공사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세대원 변경해서 너가 탈퇴된 거 아니냐. 이건 제명이다. 라고 하면서 돈 못 준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섯 번째 사유는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우선 1번부터 4번까지 혹은
또 다른 규칙 사유를 찾아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일단 납입금 전액을 반환 청구하는 것이 제일 유리해요. 혹은 변호인과 의논해서 세대주 자격 상실하는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시점이 오면 그제서야 하는 것이 좋고요. 처음부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5번 항목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탈퇴 사유가 있으면 조합에 탈퇴 통보를 하고 납입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조합에 도달시키고 조합 측에 소송 전에 협의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이 나게 돼요. 그리고 소송 중에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탈퇴할 수 있는 이런 하해 공고 결정이나 강제 조정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사유를 들어보고 만만치 않네, 이거 탈퇴하다가 내가 전부 패소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에는 강제 조정 결정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이번 시간 지역주택조합 탈퇴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저희 로펌에 연락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